더 심각한 거는 과거에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마치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데이터 함정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엉뚱한 인공성체를 넣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밤마다 빛번짐이 심해지고 시력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눈치료나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사 최성호입니다. 혹시 지금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6디옵터가 넘는 고도근시이신가요? 아니면 10년, 20년 전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 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시 환자의 눈은 일반적인 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일반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수술했다가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정작 환자분은 앞이 이상하게 보인다 또는 뿌옇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 내용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고도근시와 라식 수술 후 백내장 수술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점 그리고 LAL 렌즈와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근시 환자분들이 겪는 백내장의 특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도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매우 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눈 속의 영양분 공급 그리고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남들보다 훨씬 이른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백내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체 중심부가 딱딱해지는 핵경화 백내장이 잘 오는데 이때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근시가 더 진행하고 갑자기 가까운 게 더 잘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은 내 눈이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백내장이 심해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서 진단에 관련된 건데요. 고도근시 환자분들의 눈 뒤쪽은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불규칙하게 늘어나 있는 후 포도종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로 눈 길이를 재면은 시력의 중심이 아니라 푹 꺼진 엉뚱한 곳을 재서 눈 길이가 실제보다 길게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믿고 인공성체 도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후에 심한 원시가 되어서 안경 없이는 먼 곳도 가까운 곳도 안 보이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과거에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제가 쓴 논문에서도 강조를 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6mm 존의 각막의 앞부분의 구면수차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동공은 밤이 되면은 6mm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라식 기계들은 레이저로 깎는 광학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한 4에서 5mm 부분은 잘 깎여 있지만 그 바깥 부분은 가파른 부위가 남게 되죠. 이 경계 부위가 동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빛이 산란되면서 심한 양의 구면수차와 코마라 불리는 불규칙 난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병원들이 수술 전 검사에서 6mm 전체의 평균 값만 보고 각막 전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심부의 평평한 부분과 주변부의 가파른 부분이 섞여서 그 데이터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데이터 함정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엉뚱한 인공성체를 넣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밤마다 빛번짐이 심해지고 시력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로는 이 각막의 불규칙성을 단순 난시로 오인해서 엉뚱한 난시 교정용 렌즈를 썼다가 재수술을 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퍼스널라이즈나 컨투라 비전 같은 최신 라식 장비들을 이용해서 광학부를 넓게 만들고 각막 비대칭을 정교하게 깎습니다. 그래서 각막 비대칭으로 인한 코마 같은 나쁜 불규칙 난시를 훨씬 적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 장비나 옛날 방법으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분들은 각막 모양이 불규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성체 선택이 시력에 생명줄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LAL 렌즈라는 것인데요. 기존 인공성체는 한번 눈에 넣어서 도수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LAL 렌즈는 수술 후에 특수한 자외선을 쬐서 렌즈 도수와 모양을 내 눈에 딱 맞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식 수술 후에 각막이 울퉁불퉁하거나 수술 전 검사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고도근시 환자분들에게 이 LAL 렌즈가 게임 체인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직접 생활을 해보고 난시가 좀 남은 것 같아요.
혹은 가까운 게 좀 덜 보여요 라고 하면은 빛을 쬐서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0.5디옵터라고 하는 아주 적은 양의 그 미세한 난시까지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이제 신경막인 망막인데요. 고도근시 환자인 분들은 백내장 수술과 관계없이 망막박리가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습니다. 눈 속에 유리체가 출렁이면서 약해진 망막을 잡아당겨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술 전에 망막 주변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약해진 부위가 있다면 미리 레이저 치료를 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논문들도 이런 예방 조치가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고도근시나 과거 라식 수술을 받은 분들의 백내장 수술은 단순한 백내장 수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각막의 광학적 특징을 재건을 하고 눈 속의 신경막인 망막의 안정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병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각막의 구면 수차, 불규칙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의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망막과 각막의 기능과 형태에 적합한 인공소를 선택할 수 있는 안과인지, 세 번째로 LA 렌즈나 망막 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시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